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이제 내일이죠. 인사청문회 때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오전에 나왔고요. 자, 셀트리온이 노바티스의 이제 코센틱스 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일상 관련해서 미국 IND 승인 받았다는 이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금요일 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좀 빠지면서 상당히 좀 다시 또 이제 내려가느냐 이렇게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오늘 뭐 개법이 되면서 지금 이제 5일선 부근까지 장중에 좀 올렸다가 그 부근에서 좀 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8,800원대까지 18만원 부근까지 지금 움직였다가 이 10시 이후에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17만원대 이제 중후반 흐름들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나오면서 17만원대 이탈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이제 지지선으로 중요한 부분이 돌파 기준으로 보면 16만 5천원이 밑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평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에 보면 17만 3천원대가 있고 그 위에 18만원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18만원 윗단에서 이제 플랫 조정을 하면서 20만원대를 이제 가느냐 여부를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움직임이고 그게 안 되면 17만 3천원 윗단에서 좀 놀아야 되는데 금요일날 이제 종가가 거의 17만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16만 5천원대까지 이제 조정을 하느냐 이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17만 3천원 윗단에서 18만원 부근에서 일단 가격이 형성되면서 5일선 이제 저항대를 조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극복이 되어야 금요일날 시가 라인이 나왔던 18만 3천원대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뭐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금리 인하와 이 연말에 가장 중요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또 주말에 또 나와서 이번 주에 그 발표 흐름에 따라서 대형주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뭐 셀트리온이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13만원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으면 이 물량들을 장기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들도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금요일하고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나오는 상관에서 기관들이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좀 매수했던 부분들이 KRX 200 관련되는 이 편입 이벤트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평소에 좀 그 최근 한 5일 동안 사줬던 물량들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매기가 이렇게 줄면서 이 하락의 흐름들을 좀 이겨내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에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JP모건 쪽에서 매도 흐름들은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자, 최상목 이제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오후에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이제 청문회 이 답변서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좀 밝혔는데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 여기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경제수석실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에서 이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뭐 되었던 부분이라서 이번 주에 이제 19일에 기재부 쪽에서 이제 국무회의가 있는데 아침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19일 이제 내일 그 인천에서 그 인사청문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공식화할 것이다. 요런 어떤 이제 기사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개인들의 어떤 매도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에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서 주가 흐름에도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통해서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주말에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에서 상향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일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통해서 전향적인 정부 입장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10억에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래서 여야 합의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뭐 기존의 어떤 정부의 어떤 의향들 이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부분들은 한 50억 정도로 상향하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12일 그 추경호 보충료가 마지막 이제 그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뭐 밝힐 필요가 없는데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그 최상목 후보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러면 올해는 좀 안 되나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면서 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도 오전장의 좀 흐름상에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 이런 부분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음봉에서 다시 좀 전환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상에서 또 아침에 이 코센틱스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노바티스의 바이오시밀러인데요. 2014년도에 전 세계에서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셀트리온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스텔라라가 있죠. 이 건선 쪽에서는 거기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바티스의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이 코센틱스 관련해서도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일본에서 지금 일상 IND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코센틱스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는데 이 셀트리온도 일상 관련된 IND 일본 승인 관련되는 소식이 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분명은 세쿠키누맘이고요. 예, 치료제 이름이 이제 코센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뭐 일라일리의 뭐 탈츠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소틱2 이 건선 쪽에서도 굉장히 경쟁 강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P5로 이 코드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인데요. 일본에서 성인 대상으로 171명을 대상으로 이 코센틱스와 CTP5 관련해서 약동학 관련되는 동등성 비교하는 임상 1상을 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 2, 3상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상을 하고 3상을 통해서 이제 품목허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기전 자체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대부분 TNF-알파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인터루킨 쪽에서도 억제제가 많은데 이 스텔랄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인터루킨 1, 2와 2, 3 관련되는 억제제인데 이 코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이 17A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 라인에서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력이 강화되는 어떤 분위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램시마 SC 신약 관련되는 이제 뭐 진펜트라 그 다음에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CTP43 그 다음에 로슈의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 CTP47과 더불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트루킨 17A 억제제로 이 건선성 이제 관절염뿐만 아니라 이 적응적인 확장을 이제 더해서 뭐 강직성 척수염이라든지 이 판상건성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출 같은 경우에 그 작년도에 6조 정도니까 시장 규모가 상당히 뭐 큰 편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 특허는 한참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9년도 유럽에서는 2030년도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일상 관련되는 부분 이제 승인 소식이니까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믹스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 CTP55가 임상에 돌입하면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를 더 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가 이제
되었고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2일에 이제 셀트리온 쪽에 신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셀트리온 제약의 흡수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8월 달 이후 이 자사주 매입도 통해서 주총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기존에 제시한 1조 원의 1%도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이 나오면서 이 원활하게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되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 그 다음에 통합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 재원을 가지고 합병 셀트리온은 이 원가율이 이제 장기적으로 재고가 이제 소진되면 셀트리온 수준의 원가율로 줄게 될 거고요. 내년도 이제 미국 직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제약과의 어떤 합병까지 끝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매출 12조를 달성하고 이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1조 7천억대를 뭐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단의 선봉은 이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이 셀트리온의 주가도 장기 이제 바닥권을 지금 2년 동안에 갔던 부분들을 월봉상으로 12월 달에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바닥 탈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이제 2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완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본래 가치 뭐 25만 원대, 30만 원대를 향한 흐름들이 내년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 흐름들 계속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